안녕하세요. 브릭랜드 유재훈 팀장입니다. 브릭투데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유리 벽돌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에 유리 벽돌 문의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테리어 자재로 요즘 많이 찾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 유리벽돌을 해외에서 들여와서 국내 설계사분들에게 인테리어 소장님들에게 많이 알리고 또 그렇게 시공도 해 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소비자분들께서 건축주 분들께서 직접 시공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셀프 시공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고 시공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유행은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블럭이라는 그 유리 블럭이라는 자재가 한동안 칸막이나 이 파티션 개념으로 해서 블럭 형태로 그동안은 보셨을 텐데 벽돌 형태로는 시중에 나온 지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카탈로그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유리벽돌 카탈로그를 새로 만들어 봤어요. 이 종류부터 짧게 이 생산하는 그런 사진도 넣었고요. 보시기 편하게끔 저희가 분리를 해 놨습니다. 이 뒷페이지 보면 시공 사례 사진과 맨 뒷장에는 시공 매뉴얼까지 저희가 이렇게 설명서 개념으로 담아 놨거든요. 매뉴얼을 읽어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더 빠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전자 카탈로그나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벽돌 글래스브릭이라고 하는 벽돌입니다. 이렇게 벽돌 형태로 만들었다 해서 뭐 유리 벽돌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리 블럭, 유리 벽돌은 종류가 좀 달라요. 시공 방식 그리고 생산 방식부터 다릅니다. 유리 블럭은 속이 빈 형태로 이렇게 제작이 된 제품이에요. 저압 상태로 해서 공기층이 가운데 생기게 되겠고요. 이거는 원통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형태의 반쪽 유리라고 하겠죠. 이 두 개의 형태를 하나로 만드는 구조거든요. 고온 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두껍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형태는 비슷한데 두껍습니다. 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빛 투과율이 좀 벽돌과는 좀 다릅니다. 빛이 이렇게 뿌옇게 투과율이 좀 적죠. 그래서 아무래도 용도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공하는 그런 방법도 유리 블럭은 이 형틀에 끼는 방법, 건식도 있고요. 그리고 모르타르 방식으로 하는 게 대체적입니다. 반면에 유리 이 글래스 벽돌은 조인트가 없이 UV 시공과 모르타르 시공, 그래서 이 줄눈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줄눈 방식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시공 방법이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 벽돌은 이렇게 금형이 좀 필요합니다. 이 몰드라고 하죠. 그 몰드 안에 유리 용액을 고온에서 한 1500도 정도에서 녹여서 그 원료에는 주사, 탄산나트륨, 그리고 석회석 이렇게 3가지가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혼합을 해서 그 용액을 녹여요. 뜨겁게 녹여진 용액을 그 몰드 안에 이렇게 붓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스 갖다 누르기도 하고 후에는 서서히 유리를 식히게 됩니다. 저희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유리벽돌 생산
그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 벽돌은 꽉 차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도도 좋고요. 무게가 한 2.6kg 정도 되는데, 이게 200에 100에 50 사이즈, 가장 기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품이 가장 시그니처 모델 스트레이트 클리어 화이트라는 제품입니다. 몰드, 이 금형에 녹아진 원료를 넣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굳혀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하게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질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형태가 이렇게 쌓여질 때 가장 자연스럽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 벽돌의 이 색상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 게 있고 이렇게 좀 농도가 탁해 보이는 이런 제품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일부러 그렇게 성형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좀 깨끗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다가 농도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 벽돌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유리 벽돌은 아무래도 이렇게 유리 성분이다 보니 빛이 투과가 잘 되겠죠. 그래서 뭐 햇빛이나 아니면 이 조명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하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인테리어 자재로 사용하면서 내부가 더 환해지는 느낌도 줄 수가 있고요. 디자인적으로가 가장 이렇게 예쁘다는 게 특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급스러움과 세련된 느낌을 더해주는 게 이 유리 벽돌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열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냉난방 효율을 높여주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리 벽돌은 어디에 쓰일까요? 유리 벽돌은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파티션, 가벽, 칸막이, 뭐 욕실 안에, 그리고 뭐 소품 진열대로도 사용하고요. 백화점이나 그 아울렛 같은 그 실내 식당들, 그 의류 매장에 시공 예시가 많은데요. 이렇게 세워서 시공할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눕혀서 0.5B식으로 벽돌 느낌으로 쌓는 경우도 있었고, 특별히 어떤 뭐 판매 그 매장들, 신발이나 안경, 그 매장의 테이블, 진열대로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예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욕실에 그 칸막이로 많이 시공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욕실에 이렇게 통유리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것을 유리 벽돌로 시공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미끄럽다 보니까 바닥 타일이 미끄럽잖아요. 잘못해서 이렇게 체중이 이 벽에 가해질 때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칼부럭으로 위아래 좀 고정을 해야 되는 거는 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UV로 시공만 하기에는 물에 대한 이 반응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계열의 폴리머랑 같이 시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공 방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UV 시공, 폴리머 시공, 그리고 모르타르, 조인트를 넣을 수 있는 모르타르 시공 방식, 이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제일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 그냥 일반적인 실리콘 방식을 선호하고 계시고요. 그 UV 방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는 경화기라고 하는 조사기, 그 경화기가 좀 필요합니다. 이 자외선을 발산시켜서 본드를 경화시키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 기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 어렵진 않지만 좀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좀 쉽진 않겠죠. UV 본드는 액체 형태로 돼서 점성이 있는 것과 점성이 없는 것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본드가 있는데 그 UV 본드도 좀 검증이 된 회사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UV 본드는 좀 단가가 높아요. 좀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것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황변에 대한 부분,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기포가 안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UV를 쓰는 이유는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거든요. 접합 부분이 깔끔하게 눈에 띄지 않게끔 하는 방식, 그게 UV 본드 시공 방법인데 기포가 발생이 되거나 황변이 생겨버리면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생기겠죠. 깔끔하고 이 정교하게 시공하는 데 있어서 이 본드 결정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UV 시공은 정교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출 부위 깔끔하게 시공이 된다는 게 장점이에요. 정교하게 시공이 된다는 건 아까 경화기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세워서 시공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렇게 시공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바로 굳어야 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갈 때 얘가 서 있지를 못해요. 밀려나기도 하고 이렇게 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수직으로 시공할 때 뭐 변형해서 모양을 내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바로바로 이렇게 경화시키는 UV 방식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 맞물리는 이 부분에 이렇게 보면 실리콘은 아무래도 눈에 좀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UV는 깔끔하게 시공이 될 수 있다. 그런 현장에서는 UV 시공을 추천드리고요. 단점은 UV 본드는 좀 비쌉니다. 해외 거 몇 가지가 있는데 되게 비싸요. 거의 뭐 100만 원 넘어가는 제품들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경화기도 좀 필요하겠죠. 경화기도 와트수 높고 열이 강한 저렴한 애들은 그 와트수가 높아요. 그래서 되게 뜨겁게 반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그런 제품들이 대체적인데 좀 이것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외선 앰프 투과율, 열 전도율이 높지 않은 것들, 그런 제품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폴리머 실리콘 시공 방법은 실리콘도 장점이 있어요. 단점만 있는 건 아니고 이 UV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 탄성, 이 점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집안이 흔들리거나 틀어지는 경우, 그래서 길게 보면 실리콘 이 폴리머가 더 어떻게 보면 저는 강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같이 병행하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다 시공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노출이 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남자분들이 시공하는데 문제는 없겠다 보고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은 정교한 시공이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직 시공할 때 요 얇은 면에 접착이 돼야 할 경우에 실리콘 가지고만은 좀 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에 이렇게 노출되는 부위가 많다라는 게 단점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뭐 이렇게 워낙 이 제품 자체가 이쁘기 때문에 여러 장 모아놨을 때 눈에 보여지는 효과가 크다 보면 본드 이런 노출 부분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예민한 분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생각하고서 이렇게 바라보시니 보이는 거죠.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그런 부분들은 다 묻히게 될 것 같습니다. 시공할 때 또 주의점은 이 사전에 미팅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현장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리벽돌은 사전에 미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화상으로만 가지고 결정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항상 현장에서 미팅을 하시라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측을 해서 정확하게 이 높낮이와 이 좌우폭을 계산한 뒤에 벽돌 사이즈를 이렇게 수량을 체크하고, 국내에서는 커팅할 수가 없어요. 뭐 커팅할 수는 있겠지만 커팅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면 처리 깨끗하게 깔끔하게 면 다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기계를 들여오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반토막이든 아니면 3분의 2 토막이든 길이로든 토막이든 미리 그 재단을 해 와서 시공할 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